이종예 씨 역시 건강을 위해 하루 2시간 운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당한 유산소 운동부터 근육 운동을 골고루 병행하는 것이다. 그 땀이 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땀이. 근데 몸을 유지하려면은 그 정도 나도록 해야 된다 그래. 그가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된 것은 2년 전 대장암 판정을 받은 후부터다. 항문에서 20cm 위, S자 결장에 위치한 암덩이는 대장의 3분의 1을 막고 있던 상황이었다. 종양을 제거한 지 1년 뒤, 대장의 암세포는 간으로 다시 전이됐다. 젊어서부터 술자리를 즐겨 하던 이종래 씨. 서서히 살이 찌기 시작해 체중이 10kg이나 늘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 지금 그 안에 수술할 적에 이 속에 띠난기 완전히 띠내나는데 전에 말이지 이런 누런 말이지 아이들이 그래. 아버지 배 속에 기양 말 기름기가 굉장히 끼 있더라고. 떠내놨는데 본게 그렇더라고 그런 얘기예요. 대장 절제 수술 후 운동이 습관이 돼버렸다는 이종래 씨. 덕분에 힘든 항암 치료도 거뜬히 견뎌낼 수 있었다. 운동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눈에 띄게 들어간 뱃살이다. 복부 비만은 많이 줄었죠. 배가 전에는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 가죽을 만지는 게 힘들거든. 첫째는 가죽이 얇아져야 돼. 배가죽이 얇아져야 되거든. 근데 그 비만이 되면은 배가죽이 두꺼워져. 그 문제예요. 근데 숨 차지 그러면. 체중 관리를 위해 식습관도 모두 바꾼 상태다. 아직 재발한 암세포가 몸속에 그대로지만 암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하려면 지금의 체중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몸속에 지방 조직이 많을수록 암세포는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비만한 암 환자의 치료 후 성적이 좋지 않은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다. 수술 자체의 성공률도 더 떨어지지만 설사 수술이 성공적이라 해도 종양이 모두 제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외과 수술과 항암 치료를 통해서도 제거되지 않은 암세포들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암세포는 혈관뿐 아니라 림프절을 타고 우리 몸의 어느 곳이든 옮겨갈 수 있다. 이렇게 인체 어딘가에 암세포가 잠복해 있는 사이 환자의 몸에 지방 조직이 늘어나 있다면 암세포들은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전이하게 된다. 한 자료에 의하면 대장암과 비뇨, 생식기암에 걸렸던 비만인 암 환자는 일반 암 환자보다 2차 암에 다시 걸릴 확률이 3배 이상 높았다. 암 환자들을 보다 보면은 초기라고 됐지만 비만이었던 분들은 확실히 임파절 전이가 많고 또 말기라고 생각됐는데도 몸이 정상 체중이거나 약간 정상에 미달되는 체중을 가지신 분들은 임파절 전이가 적은 걸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만이 되신 분들은 몸의 저항력, 면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임파절 전이가 많이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만인 암 환자에게 재발과 전이는 왜 더 활발한 것일까? 제작팀은 국내 한 대학의 연구실에서 지방세포의 모습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 세포 안을 채운 작은 기름 방울들. 비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기름덩이가 뭉쳐 지방세포의 부피가 커졌을 때다. 네, 보통 성인형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방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방세포가 그 크기가 증가를 해서 비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만으로 되게 되면 결국 지방세포가 분비하던 그 정상적인 인체 항상성 조절 물질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인체의 항상성이 망가지고 결국은 성인형 질환으로 발전하기 쉬운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지방세포가 뚱뚱해질 경우 분비량이 줄어드는 물질도 있다.
바로 아디포넥틴이다. 암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이 물질이 줄어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디포넥틴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 암세포의 활동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놀랍게도 아디포넥틴이라는 물질은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비만으로 가게 되면 이 아디포넥틴의 발현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비만이 이러한 아디포카인들의 발현을 조절하면서 암의 전이와 증식을 촉진시키는 그런 위험 인자가 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유방암 환우 모임인 비너스 회원들이 관악산 입구에 모였다. 등산 모임을 가진 지도 벌써 6년째. 매주 화요일마다 있는 산행이지만 늘 높은 출석률을 자랑한다. 산에 오르는 동안 서로의 아픔도 나누고 투병 의지도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등산을 최고로 꼽는 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 체중 감량 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수술하고 나서 항암 치료가 끝나가지고 저는 살이 이렇게 붓다시피 그랬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제가 한 7kg를 뺐어요. 걷기하고 산행하고 요즘도 계속 열심히 요즘은 자전거 타기까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 바빠서 운동을 못했는데 이 산행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암에 비해 유방암은 비만과의 관계가 비교적 명확하다. 때문에 유방암을 겪어본 환우들은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곧 암을 관리하는 길임을 잘 알고 있다. 산에 안 다니면 있잖아요. 보름만 안 가도 2kg 정도 쪄버려요. 그러니까 아니 죽기 살기로 산에 다니는 거죠.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다니는 거죠. 그냥 다른 목적이 아니고. 체중 관리에 운동만큼 중요한 것은 식단. 각자 집에서 준비해온 잡곡밥에 채소까지 한 상 가득 차려졌다. 산행 때마다 늘 변함없는 식단이다.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되 칼로리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식사의 원칙.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식단이 가능했던 건 아니다. 항암 치료 기간만은 예외였다. 안 그러면은 백혈구 수치가 안 올라가가지고 항암제를 맞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잘 먹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 평소에 고기를 즐기지 않았는데 항암제 맞으면서 더 고기를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먹었습니다. 항암제 끝나고 난 뒤에는 그 완전 살과의 전쟁이었죠, 전쟁.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2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비만한 유방암 환자는 생존 기간과 생존율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 이제 비만이 이제 유방 발병의 위험 요인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유방암이 이미 발병한 사람 그런 사람들 갖고 연구를 해봤을 때 비만한 사람이 더 예후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발도 잘하고 더 사망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는 열심히 운동해서 체중을 빼고 지방질 많은 걸 먹지 말고 가능하면 이제 소식하고 채식 위주로 하라. 그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사실은 뭐 환자가 할 수 있는 거의 뭐 유방암 발병을 억제하는 유일한 그 환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3년 전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은 이성자 씨. 지금은 운동으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술 당시 체질량 지수 40이 넘는 고도 비만이었다. 정상 체중으로 돌아오기까지 이성자 씨는 지난 3년간 꾸준히 노력했다. 살찌는 건 금세 찌는데 빼는 거는 진짜 피나는 노력 아니면은 이 살을 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이요법을 먹는 거를 하여튼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서는 운동하고 이제 스트레칭 그걸 빼놓지 않고 아파도 그냥 막 내가 이제 살아야 되겠다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열심히 그냥 제가 했어요. 하지만 최근 이성자 씨에게 다시 고민이 생겼다. 재발 방지를 위한 항암 보조제를 복용하며 체중이 약간 늘어난 것이다.